네, 다섯 번째 챕터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반복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반복문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if, else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지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반복문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다양한 연습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려면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고 그만큼 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내가 짰는데 내 예상과는 좀 결과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에 반복문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세요. 가급적이면. 그리고 그 문제를 찾아버릇 하시면은 반복문에 쉽게 익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시작하기 전에 결론은 문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일단 while 반복문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반복문들이 유사하면서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while 반복문 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나머지 반복문도 쉽게 while문과 비교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while문의 기본 구성은 언뜻 보면 이제 if문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자, if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if가 while 대신에 if가 왔고 괄호 안에 true 또는 false 아니면 true와 false를 반환하는 그 무엇인가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괄호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얘도 마찬가지로 while문 즉 뭐 while문 내에서 실행할 문장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 중괄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문장이 두 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 놓은 것이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이 조건이 참이면 이 부분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렇게 딱 한 번만 실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행했으면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전히 조건이 참인지 봅니다. 그리고 또 실행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조건이 한 번 참이면 여기를 한 번 실행했다고 해서 참인 것이 거짓이 될까요? 즉, true를 반환하던 이 연산이 그냥 false를 반환을 하게 될까요? 예,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 무한정 계속 참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인 조건이 깨지는 문장이 사실은 여기에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자주 지우면서 하겠습니다. 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num이라는 값, 예를 들어서 int 제가 n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선언을 했어요.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럼 num이 5보다 작죠. 자, true입니다. 얘를 실행하면서 num의 값이 1 증가가 되었으니까 한 번 돌고 왔을 때 얘는 num은 1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 실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num은 5보다 작지 않은 경우가 이제 되겠죠. 어떤 예입니까? num이 5인 경우에. 자, 그 경우에 자, 예를 들어서 num이 0부터 시작해서 5까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은 5는 5보다 작지 않으니까 false가 되죠. false가 반환이 되면은 자, 이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하나의 변수가 필요하고요. 반복문 구성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을 여러분들이 내걸어야 됩니다. 언제 동안 반복하느냐, 반복의 조건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 이렇게 반복의 조건이 처음부터 false다. 그럼 한 번도 실행이 안 되겠죠. 예,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의미 없는 while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반복을 시키겠다, 반복문을 구성했다라는 것은 두 번 이상 그 문장을 실행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뭐 처음부터 false인 경우는 뭐 극히 드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true일 거라고요. 근데 반복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는 얘가 false가 되도록, 예, 즉, 그, 반복을 위한 조건이 무너지는 문장이 반드시 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 문장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주석 처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계속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무한정 I like Java라는 like Java라는 문자열을 무한정 계속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while문 뭐 어렵지 않죠, 사실은. 예,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연산의 조건이 false인 경우에는 예, 이렇게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while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do while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while문과 do while문은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사촌지간이라는 표현이 좀 막연하긴 하지만 잠시 후에 설명드릴 for문과도 사실은 다 반복문들은 다 사실 사촌지간이에요. do while문과 while문의 유일한 차이점은 while문은 형태가 이랬었죠. while 그 다음에 조건 검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조건 검사를 했어요. true이면 실행을 하겠다.
자, 따라서 실행의 패턴을 보면 검사, 실행, 검사, 실행 뭐 이런 식이죠. 검사하고 실행하고 검사하고 실행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두알문은 조건 검사가 아래에 있어요. 즉 마지막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알문은 일단 들어오면은 먼저 한번 실행을 합니다. 일단 실행하고 나서 또 실행할 것인지를 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이 만족이 되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실행을 해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실행할 것인가를 물어요. 자, 따라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검사, 실행, 검사, 실행이었다라고 하면 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실행, 검사, 실행, 검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검사, 실행 순서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딱 잘라서 다 똑같죠. 요 뒤로만 보면 똑같잖아요. 일단 실행 한번 하고 나서 검사 시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두알문 같은 경우에는 왈문과 달리 최소 한 번은 실행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일단 실행하고 나서 조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사실 예제에 대해서 제가 별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는데 왜? 앞에 있던 두알문으로 그냥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알문으로 구성을 하시나 왈문으로 구성을 하시나 결과가 차이가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한번 실행을 하고 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두알문으로 구성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왈문으로 구성해도 되고 두알문으로 구성해도 된다. 대표적인 예가 이 경우입니다. 내가 한 문장 5번 출력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왈문을 사용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두알문을 보면 아마 이제 바로 그런 선입견을 갖고 봅니다. 아, 얘는 무조건 한번 실행하고 나서 조건 검사를 해야 되는가 보구나.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드시 한번 실행해야 되는 문장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while문으로 반복문을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for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잠깐 여기서 dual문과 dual문과 while문의 특성을 한번 좀 관찰을 해보면 이러한 반복문, 즉 지금 제한된 횟수를 반복을 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 5회 반복을 목적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는 거 뭡니까? 일단 하나의 변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조건 검사하죠. 그 다음에 반복을 위한 조건 반드시 등장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반복을 위한 조건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야 되겠죠. 무너뜨리는 코드가 이렇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어떠한 경우,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성격을 지니는 문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두알문이나 while문이라면, 아니 반복문이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잠깐 뒤로 가서 한번 또 볼까요? 자, while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변수 선언 필요하죠. 예, 이 넘이라는 변수는 반복을 위한 변수입니다. 자, 조건이 실행 반복하기 위한 조건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또 연산문. 그 다음에 그 조건을 어느 순간인가 무너뜨리기 위한 문장. 자, 이렇게 세 가지 무조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바로 그냥 한 문장만 딱 봐가지고는 아, 얘는 5회 반복되는구나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확인을 하셔야 되죠. 변수 넘 확인하셔야 되고 아, 0이구나. 얘가 2인 경우에 또 얘기가 다르죠. 아, 0이구나. 아, 5보다 작을 때까지 아, 1씩 증가시키네. 아, 5회 반복되는구나 판단이 씁니다. 만약에 넘 플러스가 아니라 플러스는 2이다 이래서 2씩 증가시켰다라고 하면 또 반복 횟수가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얘 세 가지를 이 세 개의 연산문 또는 문장을 분석해야지만 5회 반복이다라는 것이 확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 늘 등장하는 거라면 이렇게 늘 등장한다면 반복문에 그냥 이거 한 문장으로 그냥 딱 묶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보기가 좋잖아요. 한 문장 안에 다 있으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가면서 내가 코드 분석 안 해도 되겠죠. 그러한 목적으로 등장된 반복문이 바로 for문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즉 보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반복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연산문, 반복 조건을 무너뜨리기 위한 문장, 이 세 가지를 갖다가 for문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하나로 1번, 2번, 3번 얘가 얘입니다. 그대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얘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묶어 놓은 것이 바로 for문입니다. 자, 그럼 묶어놨다. 실행 결과는 얘랑 동일합니다. 실행 순서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 놓고 나면 또 이게 for은 그냥 바로 등장하면 해석이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내가 for문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반복을 하기 위해서 변수 num이라는 걸 선언을 한다. 그리고 0으로 초기화한다. 이 num이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 단, 매 반복문을 실행할 때마다 num 값을 1씩 증가시킨다. 뭐 제가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을 했다 하지만 좀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for문의 흐름을 뭐 연계해서 이해를 하셔서 이미 끝났다. 아, 난
while문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게 이렇게 묶이는 거네. 아, 난 이해가 다 끝났어. 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를 위해서, 자, 제가 또 이렇게 별도의 어떤 실행 흐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렇습니다. while문과 별개의 것으로 그냥 각각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굳이 for문을 while문이랑 연계해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오히려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while문은 while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for문은 for문 자체적으로 해석 방식을 갖다 따로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변수 선언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지 반복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반복할 거냐 말 거냐 확인합니다. 자, 변수 선언하고 확인 먼저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만족되지 않으면 한 번도 실행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while문과 유사합니까? do while문과 유사합니까? while문하고 유사하죠. 자, 그래서 일단 i가 3보다 작으면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참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얘가 얘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do while문 기억나시겠지만 참이 되었으니 일단 먼저 실행을 합니다. 중괄호 내부를. 자, 그리고 나서 값을 증가시키고, 자, 이제 지금 보면 1, 2, 3, 4, 예,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또 실행할까 물어봅니다. 예, 자, 정리해보면, 일단 실행을 할 때 1, 그 다음에 참 실행할까 말까 물어보고, 실행하라고 하니까 실행하고, 실행했으니까 증가시키고, 여기까지가 한 루프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실행시키고 증가까지 시켰으니까 또다시 실행할 거냐 물어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다시 물어봅니다. 예, i가 3보다 작은가? 작다. 그럼 뭐예요? 물어봤으니까 실행해야 되겠죠. 실행했어요. 실행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다시 증가시켜야 되겠죠. 자, 따라서 순서상으로 보면 1, 2, 3, 4. 1, 2, 3, 4가 아닙니다. 예, 이 화면 한번 또 지우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화면을 원래는 잘 안 지우고 그냥 쫙 했었는데 화면을 지우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우고 있습니다. 1, 2, 3, 4가 아니라 3, 4예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논리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1, 2, 3, 4 실행된 다음에 변수는 한 번 선언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외면하고 그 다음부터는 2, 3, 4, 2, 3, 4, 2, 3, 4 실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나의 문장만 반복할 경우에는 중괄호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하나의 문장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문이 몇 번 반복을 하는지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0이고 3보다 작을 때까지 1씩 증가시킨다. 그럼 0일 때, 1일 때, 2일 때 실행이 되겠죠. i가. 따라서 3의 반복이구나. 바로 판단이 가능하죠. 그래서 포문으로 구성 가능한 건 포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좀 포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while문으로 구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한번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do while문을 고려를 해보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설명은 얼마 안 걸렸지만 예, 뭐 불과 지금 한 10분, 15분 강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해도 내가 이걸 실제로 쓰는 거는 또 별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특히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안 풀리면은 다 보고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거의 외우다시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컨티뉴어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